2015년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임진각으로 학습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임진각, 분단된 한반도의 최고 북쪽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유도상으로는 동쪽의 통일 전망대가 한참 더 올라가지만 일본 국도를 따라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길에서는 판문점 자유의 다리 직전에서 끝나는 그곳이 임진각입니다. 임진각은 분단된 우리나라의 아픈 눈물을 씻는, 좀이라도 달래는 그런 장소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거기 통일동사는 조성될 때 가봤습니다. 거기죠. 임진각도 틀렸었는가는 잘 생각을 못 하겠어요. 비슷한 데를 동전 넣고 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곳, 그런 곳을 여러 곳을 가가지고 거기가 거긴지 저기가 저긴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오전 6시, 우리는 8시에 오송 쌍공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어린이들하고 우리 인성학당 어린이들하고 부모들 일부하고 그렇게 25인승 미니버스로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저도 거기 동참해서 가는 건데, 저는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미리 이리로 왔습니다. 우선 기도도 안 했어요. 이러다 보면 목사님 네 분이 혹 기도하러 오실지 몰라서 이 인성종, 하나님의 성령의 종을 먼저 올리고 촬영할 걸 촬영하고 시간이 좀 있어요. 여기서 7시에 희원이랑 은경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이거 한 30분이나 39분인데 39분을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이게 필름이 새카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필름이. 그렇게 촬영을 하고 또 시간이 남은 만큼 한 15분 20분 추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출발하려 합니다. 제가 가는 것은 할아버지 자격으로 갑니다. 제가 작가지만 모르는 게 많거든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그거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야말로 떠나 명예 장로까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연장자가 되니까 5살 우리 믿음이로부터 최고 연장자 나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저 마음이 기쁘고 역할이라는 게, 또 그러다가 묻는 거 있으면 또 이야기도 하고 나도 물어서 아이들의 판단도 보고 이렇게 하러 가는 겁니다. 엄청난 걸 먹어서 월척을 건지러 가는 것은 그런 기대를 하고 어디나 가면 안 됩니다. 하기야 워싱턴에 갔을 때는 뭔가 기대를 좀 하고 갔어요. 기대한 만큼 건지기도 건져졌다고 하겠는데, 임진각에 우리가 가면서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통일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 이런 것을 기대하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런 것이 드나들게 될 거예요. 가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연장자가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봉고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마 목사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가시려고 미리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성학당 아이들 4명이 다 오는가 모르겠어요. 소리가 어떻게 될지 어제 저녁에 조금 51%, 49%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이 다 와야 그래야 아이들 4명 있어요. 그 중이가 황수진이하고 송민서하고 애들이 15살씩이에요. 걔들 둘하고 박다미하고 민설이하고 둘이가 12살씩이에요. 그래야 넷씩 짝이 맞아요. 그래서 청티를 입고 오고 주황티를 이 4명이 입혀서 8명이 오늘 다 영상에 출연하지만 8명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리포터들이에요. 15살짜리도 끼고 다미는 또 키가 커요. 12살이라도. 그래서 마이크야 이제 박미소가 잡아야 되겠지만은 같이 말 상대하고 다른 어린이들도 다 찍히지만 영상에 이제 이야기하라고까지 9명이 멤버예요. 우리가 7명에다가 8명 멤버로는 워싱턴에서 다녀봤어요. 거기 손녀들 셋을 끼니까 우리 넷 가고 7에다 저까지 8명이었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9명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14명 또 우리 학당에 4명에서 18명 어른들까지 하면 25명 뭐 20명 이렇게 돼요. 큰 집단이 갑니다. 이렇게 큰 집단이 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이끄는 그 지도자가 인솔자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산만하지 않고 워싱턴에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뭐 괜찮아요. 잘 따라와요. 걱정 없을 것 같고 여기 참사랑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 단체 생활에 훈련이 잘 돼서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할 기도는 하고 가야 됩니다. 참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뭐 큰 사고가 나고 뭐 다치고 이런 걸 떠나서 재미있을 것이 덜 재미있을 수 있어요.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큰 추억이 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이 그냥 잊혀지는 여행이 될 우려도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보살피고 이러는 가운데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현규, 현성이, 민창이, 현민이, 철옹이, 민석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민석이 아버지의 아들, 철옹이 엄마의 아들, 현민이 할아버지의 손자. 이보다 또 더 큰 바탕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내주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인성학당으로 하여금, 오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어서 이게 이 넓은 천지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이라고 하는데 세상 말로는 인연인데요. 사실은 옳은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왜냐? 내 손자도 하나님의 손자, 얘들도 하나님의 손자니까 그 청직이 된 맡은 자 된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뭐 인상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번글번글 웃으면서 재미있는 여행이 돼야 되겠죠. 민설이 다미 민서 수진이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잘합니다. 미소 희원이 얘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소리는 그날 어울리지를 못하고 바로 갔는데 은경이는 아직 안 받고 얘들은 잘 어울려요. 막 깔깔거리고 웃고 내가 그날 저쪽에 시설 숙소에 갔잖아요. 숙소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담이하고 뭐 수진이 얘들이 일자로 목사님하고 쫙 섰어요. 내가 나오면서 이제 이쪽 조수석 창문을 열고 빠이빠이 하려고 그러는데 창문을 여니까 차렷! 그러더니 다리를 탁 들다가 착 놓고 경례했더라 하더라고요. 깔깔 웃으면서. 그게 우리 참사랑과 인성학당에 인사하는 기본입니다. 그게 웰링턴 국립묘지 무명동사촌 원형극장에 근무 교대하는 병사들이 하는 게 차렷! 하고 다리 한번 착 들었다 정렬이지. 정렬 소리 나네. 차렷 하면 차렷 했다가 다리를 쫙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멋지죠. 기차죠. 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수하고 윤우 자매는 참 큰 누나 보조 교사 같아요. 믿음직하죠. 아이들 잘 보고. 현정이가 오늘 근무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현정이가 가는가 못 가는가. 우리 인성학당에서는 미소가고 효원이 또 은경이 가고 은경이 엄마 아버지가 다 근무라서 못 가고 효원이 엄마가 갈 듯 하다가 너무 아침에 일러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서 못 가고 미소 내 집에서 윤서 엄마까지 미소 엄마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소리가 꼭 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소리가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아이들하고 나돌아다니고 내가 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어제는 소리는 우리 집에 와서 오후에 3시부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가 리치몬드에서 사가지고 온 티가 커요. 그거를 고치는 걸 고칠 때까지 시장 구경을 다니다가 이런 꽈배기 같은 거 돈도 얼마 안 가는 먹고 싶다라고 닭꼬치 먹고 싶다라고 그러고 이래 다니면서 같이 있다가 갔어요. 내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번뜩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요즘 미국의 영재 교육, 이 영재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다 생각하니까 제가 영재에 관심이 많아. 나도 새로 알았어요.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영재 개발하는 걸 영재 개발 꼴값에 무슨 개발일까만 그냥 영재를 흠모한다? 영재에 관심이 많아요. 저 똑똑한 아이들 똑똑하게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서 분단된 이 나라에 큰 일꾼도 만들고 갈수록 살기가 나빠지는 지구촌에 환경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야 돼요. 사는 환경이 나빠요. 지구가 병들었어요. 사람이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런 어린이들을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거든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엔진을 걸게끔 만들 것인가.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하기를 우리 세종매일에 내가 광고할 돈은 없고 좀 내가 그래도 거기 논설을 쓰고 하니까 그 이름을 봐서 광고가 비는 칸이 있으면 이만하게라도 세종대왕의 또 그때 생각해. 세종대왕의
사상 바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훌륭한, 그때는 영재라는 말이 없었을 테고 천재라는 말이 있었나 모르겠고, 하여튼 인재일제냐, 사람 발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종 인성학당이 세종대왕을 닮았으면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인재 발굴이죠. 그 영재를 뽑아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 20 넘고 30 넘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옵니다. 내가 관심 가져봤자 귀찮아합니다. 내가 맞는 사람은 무조건 초등학생이에요. 초중. 야, 이런 어린이들 혹시 인정에, 할아버지의, 어른들의 정에 그걸 맛있어 하는 사람, 굶주렸다거나 뭐 하여튼 관심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엄마들한테 광고를 내서 세종대왕의 창의 정신은 영재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인성학당도 영재 교육원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을 영재를 2, 3, 4, 5, 6학년 영재에 관심, 엄마들이요, 얘가 영재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는 게 많아요. 아버지들도 뭐 할아버지들도 교사들도 얘가 천재요, 준재요, 수재요, 뭐 이게 헷갈립니다. 당연히 저도 헷갈리죠. 그런데 영재, 천재 그 아이들의 재주를 그래도 좀 아예 이런데 기도도 좀 하고 관심도 가지는 나 같은 작가가 더 훌륭한 사람도 하게 두고 더 못한 사람도 하는 거니까, 야, 내가 이런 것을 좀 엄마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가. 뭘 가르치겠거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뭡니까? 글 쓰는 거 문장?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영재의 인자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뇌에 있습니다. 뇌 발달, 생각. 그러니까 영재는요, 천재는요, 내가 보건대는 뭐 생각이 다 틀리겠죠. 내가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영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영재입니다. 다 천재감이에요. 근데 다 태어나서 다 그게 죽어. 나 그건 늘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그 말 했지만은 아이들의 천재성을 발견을 못하니까 길러주질 못하는 거고, 애들이 그걸 키우려고 하는데 키울 환경이 안 돼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1등 좋아하고 천재, 춘재, 영재 참 좋아하지만 내가 또 좋아하는 것은 꼴찌도 좋아한다. 꼴찌. 쟤 머리가 엄청 나빠. 그건 왜 좋아할까요? 그 아이에게 천재가 있다는 거죠, 또. 예, 그것이요, 하나님이 다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여기 과학적 재주도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기계도 잘 만지고 잘 고치고 뭐든지 잘하는 만능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만능이 아니어도 이거 하나는 잘하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는 그런 아이들의 꼴찌라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꼴찌가 뭡니까? 꼴찌는 이 세상이 찍는 낙인입니다. 아이에게 내가 그 학문학에서인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문학에 보면 천재보다 평재가 낫다 이런 게 있어요. 평재, 그냥 평범한 아이들. 천재 하는 아이들은 가득하면 또 그게
상처를 받고 그게 자기 만족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의기소침하고 뭐 천재는 세상이 소화를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천재성은 있는데 세상이 다 흘려보낸다. 이런 천재에 대한 연구를 세족인성할당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 해오름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것은 아이들이 무엇에 재주가 있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나는 뭐 봐도 잘 모르겠지. 그러나 아하, 어허, 현창이가, 햄린이가, 아하, 초롱이가 저런 면이 있네. 이런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용기를 줄 것인가,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이 한 번쯤은 다 고민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지금도 할 거예요. 우리 애가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머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를요, 이 IQ 테스트 교육학에서 있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보면은 이 IQ 테스트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근데 한 50문제, 100문제 가지고서 딱 결정하잖아요. IQ 128, IQ 110, 130,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좋다는 사람이 영 좋은 짓을 안 해. 그걸 무시하면은 내가 또 무식자가 되니까, 무대포가 되니까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50가지, 100가지 가지고 그 아이가 천재인지, 준재인지, 뭐 평재인지, 천치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전부는 아니다 하고 전제를 달긴 달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50문제, 100문제 어느 날 하루에 테스트를 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열흘, 한 달, 6개월 아이를 골고루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합니까? 손금 보자. 손금 가지고 인생을 재단하고. 관상 보자. 응?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뭐 입이 어떻고. 물론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아주 그 웃는 얼굴에 선한 그 인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왠지 범죄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범죄형 같이 생긴 사람이 범죄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문학인도 되고 시인도 되고 더 정서가 더 마음이 더 감성이 더 여리고 눈물도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관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생각하기였었는가, 품위하기에서 한 것 같으네, 그 말을. 관상보다 동상을 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키도 작고, 딱 보니까 뭐 말도 잘 안 하고, 쳐다보는 것도 뭐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을 들은 건지 안 돼, 관심도 없고, 내가 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에이, 그 사람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간으로 판단 나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첫인상 중요해요. 뭐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더라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더 나가보면 무엇이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 움직일 동사 동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눈이 예쁘게 생겼더라도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이렇게 눈을 뜨면요, 그게 이제 눈이 생긴 거는 관상이고 뜨는 것을 움직이는 건 동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굴도 곱고 이쁜데 앉은 자세가
가만히 이러고 앉아도 그것도 문제예요. 반듯하게 걷는 것도 말도 해야 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뭘 속여. 그리고 감춰. 그리고 먹는 것만 보면은 그냥 뺏길까봐 더 먹으려고 나눌 줄을 몰라. 이런 것이 동상입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동상이에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냥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남자의 그걸 살아봐야,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겪어보고 결혼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식으로 물은 건너가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IQ 테스트로 재단을 하거나 누가 뭐라고 선생님이 예천재라고 했다고 천재라고 착각하면 그거 실망해요. 천재는 그냥 딱 천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서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총체적인 것도 총체적인 거예요. 좌상, 인상, 동상, 입상, 걸어다니는 보상, 누워있는 와상, 이 사람의 전체적인 앉고 서고 일어서고 말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씩 앞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은 AAP, 어제도 얘기했지만 AAP, 어드밴스드 아카데미 프로그래밍 그런 약점 같아요. AAP. 우수한 아이들을 가리는 거예요. 미국의 영재 시스템에서 AAP 들어가는 게 이제 그게 첫 관문이죠. AAP 들어가면 공부를 다르게 해요. 다른 반하고. 그 반에 들어가면. 옆 반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프로그램이. 미국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이 알아서 지도하는데 물론 다른 반도 다 들려요. 우리나라는 교과서 가지고 그냥 자로 재고 금으로 근거같이 아유 그거 왜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도 이 교과서가요. 초등학교 없어져야 돼요. 생활 중심 교육으로 돼야 돼요. 사람이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혹은 수학 근데 미국 애들 그거 안 가르치는 게 아니야. 교과서로 안 가르칠 뿐이지 교사가 충분히 연구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 같은 이제 말하자면 작가가 내가 무슨 교과서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말하기도 가르치고 글쓰기도 가르치고 어디 투어를 갈 적에 같이 어울려서 체험학습도 하고 AAP에서 거기서 다시 선발되면 이제 GAT라고 GT라고 GT 그 이제 초영재 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를 옮겨가요. 학교를 자체를 다 옮겨요. 걔들이 배우는 건 무엇일까요? 걔들이 배우는 거는 그냥 보통 애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학교 프로그램이 달라요. 나도 아직 우리 애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는 5학년 올라가고 하나는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큰 애는 AAP고 작은 애는 GT예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이렇다. 근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내가 딱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그건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독서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먹고 하는 일이 독서 심부름꾼이요. 독서 도움이요. 검색해서 무슨 책이 나왔나 그리고 또 추천하는 책이 뭔가 오늘의 도서관에 오늘의 추천 도서 도서관들이 몇 군데 서너 군데가 거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책 속에 대해서 그걸 검색하라고 해서 그걸 가가지고 그걸 빌려다가 주는 겁니다. 하루에 책을 한 2권씩 3권 한 권은 아주 기본이고. 근데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독서가 안 해요. 독서가 안 돼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독서를 시킬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 독서 시킨다 그러고 나한테 보내겠어? 아니 당장 성적 올라가는 거, 기말고사 과외하는 거 뭐 거기만 갈라라지. 그거는 이제 천재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천재성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봐야지 봐기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자로 긋고 틀에 짜서 통 속에 딱 집어넣는 교육을, 그거를 그 성적에서 1점 더 받을 거 5점 더 받으려고 평균, 그냥 그거는 90점 80점 적당히 받으면 되고, 아이를 독서 교육을 시켜. 독서 그 대한민국 아이들 다 책 보죠. 그렇게 책 봐서는 안 돼요. 책을 뭔 책을 보느냐 하는 거를 엄마가 전문적으로, 우리 며느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며느리 미국에서 공부 잘 시키는 엄마 쪽에 들어가요. 영문학 속사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미국서는 엄마들이 직장에를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법으로 못 나가잖아요. 막내가 12살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가 애니가 이제 6, 5살이니까 아직 7, 8년간 못 나가요, 직장에를. 한국은 무조건 직장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가려서 책을 빌려주는 도서직 직원이면 모를까, 선별할 책을 알아보기 어려워요. 책이 그냥 무슨 서점에 가면 책 진열해 놓은 걸 보면 몇 가지나 됩니까? 100가지도 넘어요. 역사, 인문, 시집, 소설, 수필 해가지고 막 엄청나요, 역사. 하여튼 컴퓨터까지, 어린이까지 막. 그러니까 어린이 코너에 가면 책이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책 읽어주는 그게 인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SNS 같은 데 보면요, 200명, 300명이 와가지고, 요즘은요, 서점이 책 읽어주는 글방도 아니고 읽어주는 독방. 이 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서점 사장이 책 읽어주는 대감이 돼 있어. 대감이 책 읽어주는. 그러면 무슨 초등학교 어린이들 300명이 와가지고 오늘 무슨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 세상에 1억 권이 있으니까 어떤 걸 골라보게 할 거냐. 어린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거,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그럼 언제 읽습니까? 나는 그건 반대예요. 수준을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인문교양 계열, 그리고 심층 계열, 무슨 우주, 의학, 아니면 환경, 이렇게 좀 어려운 분야, 천문 이런 것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읽게 할 것이냐. 하나만 읽으면 안 되고 고루고루 읽어야 돼. 어떻게 책을 읽힐 건가? 한거 하다. 그래, 우선 내가 책을 안 읽고서 뭘 하겠느냐 해서 읽는 것이 내가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기 하잖아요. 야, 이거 너나 읽어라 이럴까봐. 그리고 내가 책을 읽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책, 월남이 상제 5권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 좋은 책이라고 내가 아주 자신하거든. 그 책을 내가 또 다 읽었잖아요. 75부작을 74시간 걸려 다 읽었잖아요. 그러고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것을 보여주나. 그 신문 읽기를 또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문 이거 읽기 어려워요. 내가 신문 읽기 시작해서 아이들과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신문을 접하게 될 것인데, 걔들이 신문요 못 읽어. 신문을 못 읽는 게 그게 좋아요. 요즘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신문을 못 읽는다니까. 대학을 나와도 신문을 볼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SNS, 트위터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이나 하고 이거 이러다 보면요. 트위터 하다 보면 이게 독서량이 팍팍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라. 근데 그거는 어떠한 그 통신 수단이지 독서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서 천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인전기 많이 읽어야죠. 세계적인 위인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세계에서 한다 하는 위인 백선집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초등학생용이 있지만 고등학생용, 중학생, 일반인용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책 읽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었으면 또 뭐하냐? 읽은 거를 또 써먹어야 돼요. 책 많이 봤으나 어디 가서 말 시켜보면 뻥꾸라야. 말도 좀 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발표를 시키는 거죠. 야, 이거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될 세종시에서 세종대왕의 그냥 이름만 세종시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 세종대왕하고. 뭐 그런들 뭐 어떡할 거야. 이순신 씨라고 지문 뭔 상관이 있어. 이순신이 충남인데. 연기군에는 뭐 김종소장은 뭐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무슨 시라고 짓든 미국에는요. 전부 다 그 도시 이름이 다 그 어떤 위인의 이름입니다. 조지 워싱턴 딴 게 그 워싱턴 DC 아니에요. 수도부터가. 그리고 버지니아는요. 영국의 2대 여왕이에요. 버지니아 여왕 이름이에요. 뭐 그 모든 도시가 하여튼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칠 만한 분이 누구 있어? 왜? 편을 가르니까. 그 더군다나 지금 근대사 인물은요. 친일이냐 항일이냐. 그 요즘에 와서는요. 좌파냐 우파냐. 막 사람들의 심성이 그냥 싹 가봐서졌어. 전부 다 깨지고 날이 서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인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교육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배워봤자 알아봤자 똑똑해봤자 똑똑한 것이 자기를 찌르는 창이 되거든. 상대를 찌르는 창이 되거든. 지식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남 공격하는 데 써요. 지식을. 그런 게 이제 문제다. 남을 쌓아안고 덮고 끌어안고 소리야 미소야 알겠지? 그래서 깨우치게 해주는 어린이에게 맞는 또 부부간에 맞는 자식 같은 후배들에게 맞는 이런 말을 하는데 쓰지 않은 게 지식인데 그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천재인데 우리나라는 천재 교육이 없잖아요. 거의. 영재 교육 한다 그러면 욕먹어.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종 인성학당에서 나 같은 이야기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 교육, 천재 교육, 엄마들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뭔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로 딱 짚히지 않는 광범위한 이런 것에 대한 무엇인가의 소출이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귀여우니까